예, 안녕하십니까. 백주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청자님들께 진단비를 능가하는 통원비 보험이라는 주제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이 상품이나 이런 플랜들이 나온 게 이슈가 된 거는 한 20일 정도 되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소식이라고 해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기 전에 왜 통원비 보험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게 보험에서 암, 심장 쪽 질환, 뇌질환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나누죠. 왜냐? 이 세 가지 질환은요, 발병과 동시에 치료비도 많이 들고요. 또 발병과 동시에 사망 확률도 높고 또한 오랫동안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보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보험이 굉장히 좋은 보험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보험이 조금 안 좋은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진단비나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셨을 텐데 어떤 내용을 볼 거냐 하면은 첫 번째, 한국인의 3다의 사망 원인, 암, 심장, 뇌. 보시면은 이 세 가지 요건만으로 해도 거의 50% 가까이가 차지합니다. 50% 가까이가 이 세 가지 질환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또 이 세 가지 질환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비도 많이 들어요. 왜? 암 같은 경우는 평균 2,79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에게 저거밖에 안 들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계는 암과 관련된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특정 암에 대해서는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암은 한 2,8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 치료 비용으로 들더라. 근데 심장 쪽 질환은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치료 비용이 들더라 이거죠. 그리고 뇌도 5천만 원 넘게 치료비가 들더라. 발병률은 암이 훨씬 높은데 치료 비용에 대한 거는 뇌나 심장 쪽 질환에 대한 치료비가 더 많이 들더라. 사실은 이 두 가지 질환은 완치라는 개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치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치료 비용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대 질병에 대한 평균 진단 연령을 봤더니 암 같은 경우는 50세, 심장 쪽 질환도 50대 초반, 뇌출혈 같은 경우도 5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한 게 비용도 많이 들고 발병률도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높아지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게 통원 치료와 뭔 관계가 있는지 하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 같은 경우 보면은요, 방사선 치료 많이 합니다. 그래서 X선 치료도 있고 양성자 치료도 있고 과거에는 그냥 몸속에 X선 치료로 했는데 요즘에는 표적적으로 해가지고 암세포만 공격하는 양성자 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항암 치료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항암 치료는 진단을 받고 입원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 3주마다 입원해서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표적이나 면역 항암 치료가 발생되다 보니까 진단받고요. 통원으로 해요. 입원이나 수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나 면역 항암 치료를 1에서 3개월마다 통원화해서 표적 항암 치료를 받더라. 그래서 보니까 과거에는 입원이나 분산 치료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치료를 했던 거에 반면에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 입원의 기간은 줄어들고요. 집중치료, 통원치료를 통해서 어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비용이 지금과 비교하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표적이나 면역 항암 치료처럼 지금은 집중치료를 통해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과거에는 입원 수술이 동반되는데 지금은 입원 수술보다는 통원이 더 많더라. 이런 통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좀 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찾는 병원, 외래와 입원 한번 봐보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보면은 국민 1인당 외래 횟수가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 1인당 또 평균 입원 일수도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데 입원은 19일 정도 하고요. 외래는 17일 정도 하더라. 여기서 하나도 이제 보면은 하나하나 질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걸린 경우에 보면은요, 평균 입원 기간이 굉장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부터 해가지고 쭉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암들을 봤을 때 2011년도에는 평균 한 11일 정도를 입원을 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통계를 봤더니 입원 일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 입원하더라. 그래서 또 3년이 지나서 2017년도 봤더니 입원 일수가 또 줄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앞으로는 암과 관련돼서 발병률도 높아지지만은 치료도 입원이나 수술을 동반하지 않더라. 그래서 11년부터 14년까지 입원 일수가 0. 거의 하루 정도 감소했고요. 14년부터 17일까지 1.6일 했으니까 거의 이틀 정도가 감소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완치율도 높아지고 치료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입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전부 다 통원 치료를 통해서 요즘에는 3대 질병이 이루어지더라. 또 다른 통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통계 일수도 한번 봐봐야겠죠. 통원 일수도. 보시게 되면은 90년대부터 쭉 나이를 해가지고 2019년도까지 봤더니 전체 내가 병원에 가는 횟수는 계속 늘었습니다. 늘었는데요. 통원 일수가 그거에 비해서 더 계속 늘었어요. 그래서 통원 일수가 7일에서 18일까지 해가지고 2.5배 정도가 늘었다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을 가는 횟수가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입원 일자보다는 통원 일자가 많았다는 거죠. 통원 일자가 많아가지고 통원에 대한 우리가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대 질환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 변화. 2010년도부터 20년도까지 통계를 봤더니요. 남성의 경우 9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한 기간이요. 2020년도에 보니까 7.8일로 줄었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14.3일 정도 입원했다가 12.2일로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더니 남녀가 한 11일 정도 입원하던 게 2020년도 한 10년 정도 차이로 한 1.7일 정도가 감소하게 됐다는 거죠. 뇌졸중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평균 입원 기간입니다. 2010년도에 한 50일, 60일 정도 입원을 했었어요. 뇌졸중은 이 두 가지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심장 쪽 질환은 입원 일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뇌 쪽 질환은 입원 일자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 보험을 준비하실 때 여기 하나 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입원 일자가 많으니 혹시 입원 일당을 넣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뇌질환에 대해서는 입원 일당을 넣는 것도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뇌질환은 입원비를 넣는 것도 유리하다. 그런데 이 입원 일자도 보시게 되면은 현격하게 줄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남성의 경우 50일에서 18일 정도로 줄었고요. 여성의 경우는 한 69일 정도 입원했는데 33일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한 번 처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큰 질환에 걸렸을 때 입원하고 수술하기보다는 의학기술이 굉장히 좋게 좋아지다 보니까 굳이 입원하고 수술하지 않아도 통원치료로 충분히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은 통원 시대다. 우리가 큰 질환에 걸렸을 때 지금은 입원이나 수술에 대한 걱정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좋은 양질의 그 치료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힘들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돈이잖아요. 치료비. 우리 치료비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치료비. 근데 이 치료비를 저축해서 준비할 수 없으니 우리가 보험으로 준비하는 거고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것도 가능하면 조금 더 동일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나한테 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이 세 가지 질환,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질환의 진단을 받았을 때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진단비를 받는 게 가장 좋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치료하는 방법을 봤더니 입원이나 수술보다는 통원 치료가 많으니 통원비를 준비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진단비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비싸잖아요.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그러니 이것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해가지고 나한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떨 때 주느냐?
치료를 위해서 약을 처방받으러 병원을 갔어요. 오케이. 치료를 위해서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이것도 오케이. 또 치료를 위한 진료 또는 검사를 받으러 갔다. 이것도 오케이 해서 통원 비용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3대 질병의 진단을 받고 의사를 상급병실에 병원에 의사를 만나러 가서 어떤 처방이나 기타 의료행위를 벌어졌을 때 통원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아이디어도 좋고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오늘 시청자님께 안내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단점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좋다 보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께서 빨리 알아봐야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얘는 유병자는 안 돼요. 유병자는 안 된다. 아쉬운 부분이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회사 입장에서도 저 손해율이 너무 높을 수 있거든요. 병력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유병자는 안 된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통원비 플랜이 뭐냐면은 제가 딱 이거 말고 여기에다가 원하시면은 내가 진단비도 넣을 수 있고요. 수술비도 넣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기타 다른 특약들도 부과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언급해 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돼 있거나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서 이 통원 특약만 딱 끄집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 6가지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이 구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대 질병통원비 연간 30회. 이 일은 이 통원비 보험은 연간 30회 또는 10회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3대 질병 종합병원 통원비, 3대 질병 상급 종합병원 통원비 이런 다음에 질병을 3가지를 나누는 거죠. 이 3가지는 공통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고 이 3가지는 각각의 질환에 맞춰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6가지 내용들이 있는 거고 50세까지는 20만 원이 들어가고요. 60세까지는 이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 10만 원이 들어와서 50세까지와 60세까지의 보험 가입되는 금액이 약간의 차이는 있다. 요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60세까지. 그리고 가장 좋은 연령은 50세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암이나 3대 질병 걸렸을 때요. 동네 의원을 방문해가지고 통원 치료받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45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상급 종합병원을 가서 통원 치료를 받고 한단 말이죠. 물론 이 치료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요양병원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언급하는 거는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을 갔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큰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산병원이나 이런 데처럼 큰 병원을 갔을 때는 보시면은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원룸을 얻어놓고 환자분들이 통원 치료 받다가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보험금 지급 예시를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암으로 상급 종합병원에 통원을 했을 때 총 46만 원을 준대요. 하루에. 일 46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46만 원이냐? 여기 보시면 3대 질병 통원비 10,000원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10,000원.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통원비 5만 원.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죄송합니다. 상급 종합병원 통원비와 종합병원 통원비와 상급 종합병원 통원비가 각각 지급돼서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암 치료로 상급 종합병원 통원했을 때 또 2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루당 46만 원이 설정이 된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주는 게 아니고요. 1년에 30회까지 준다.
그러면 30회 주면은 굉장히 뭐 진단비보다 뭐가 좋다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1년에 30회거든요. 우리가 이 3대 질환이 1, 2년 만에 해결되는 질환들이 아니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뇌나 심장 뇌질환 같은 경우는 입원 시수 자체가 60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원하고 퇴원해서 치료를 받지 않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약도 처방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46만 원씩 30회를 받았는데 만약에 내가 30회를 다 채워가지고 1년에 받았을 때는 총 1,380만 원인데 진단비의 경우는 한 번만 나오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 1년에 30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해 30회를 다 썼다. 그러면 내년에 또 혹시 30회가 됐을 때 이 비용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3대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게 됐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는 단 한 번만 주지만은 통원비는 연간이니까 1년에 30회가 만약에 이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1,380만 원씩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나이스하고 나한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뇌질환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뇌질환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지만 가장 많이 발생되는 뇌졸중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뇌졸중 하게 되면은 여기 1, 2, 3, 4, 5, 6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1, 2, 3, 5번 이 각각에 해당이 돼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 2, 3만 해당됐을 때 5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60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98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980만 원 연. 암보다는 비용이 좀 적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아도 매년 98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심장 쪽 질환도 마찬가지로 보시겠습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똑같이 제가 뇌졸중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98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느냐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 허혈성 심장질환은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니까 양쪽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협심증이나 기타 다른 질환을 했을 때는 여기 3대 질병에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더 많았던 거는 연간 30회로 되어 있지만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은 연간 10회로 제한을 뒀어요. 사실은 이것도 보험회사가 이거를 구성을 할 때 약간의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암은 통원 치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사실은 뇌나 심장 쪽 질환은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자주 오다 보니까 회사도 요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10회로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찌되었건 간에 그래도 내가 준비를 하면은 계속 연간 98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나한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늘 그렇지만은 이게 이슈가 되고 좋아지다 보면은 회사는 이거를 감액하고 줄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처음에 나왔을 때 선택하시고 마음에 끌린다고 하면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간 이렇게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내가 치료가 길어지면은 매년 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진단비는 한 번만 나가고 끝나죠. 그런데 1회만 지급이 되는데 얘는 지속적으로 1년마다 계속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제안드리는 플랜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총 6가지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연령에 따라 가입 한도가 다르다. 50세 이하가 가장 유리합니다. 60세까지 가입은 되고 금액은 조금 줄어들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60세까지 가입은 가능하시다. 단점은 표준체만 유병자는 안 되시고 표준 건강하신 분들만 가입이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 6가지 특약만 구성을 했을 때 40세의 경우 여성은 한 2만 5천 정도 보험료가 나오고요.
남성은 32,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제가 50세까지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0세까지는 여성인 40세와 50세 여성은 보험료도 큰 차이가 없어요. 28,000원, 3,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남성의 경우는 한 9,000원 정도, 11,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차이가 나지만 어찌됐건 진단비보다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60세에 보시게 되면 보험료가 떨어지죠. 이 이야기는 60세에는 가입 한도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절반으로. 그래서 보험료도 그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뭔가 이거에 끌린다고 하면 미리 50세 이전에 되시는 분들 미리 챙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한 예시표는 암과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한테 맞는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고 내용을 마무리할 건데요. 일단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유병자는 가입이 쉽지 않다. 요거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중대질환에 대한 통원비 보험을 준비하자. 왜? 진단비가 훨씬 좋고 받기도 편하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좀 더 나한테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가성비 있게 통원비 플랜을 준비해보자. 그리고 또 내가 진단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좀 뭔가 좀 보강을 해야 되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한테도 통원비를 선택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제가 다시 언급했지만 비싼 진단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서 한 2, 3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부담되지 않게. 방금 언급한 거는 보험료도 오르지 않고 비갱신형으로 제가 안내해 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매년 최대 1천만 원대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최대입니다. 최대 이 정도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1년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시게 되겠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병자들은 가입이 안 된다. 요거 염두에 두시고요. 좀 더 궁금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가까이에 계시는 전문가들이나 방송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